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유, 합유, 총유 요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인제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이게 개념이 헷갈려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부터 제일 많이 나오죠, 공유. 그래서 공유 지분 처분, 처분의 자유. 공유자는 다른 사람 공유자의 동의 없어도 일단 내 거니까 지분은 내 거는 자유롭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뭐 합유나 총유 뒤에 보시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면은 그게 이거 국가로 넘어간다는 시험 지문이 많이 나오던데 그게 국가로 넘어갈 수가 없죠. 다른 공유자한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존, 관리, 처분 변경 이렇게 보시면 보조는 이제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공유는. 그다음에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인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해지 이런 거는 이제 과반수 어 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 결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조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법 점유자가 내 거를 거기 공유물을 뭘 점거를 했다든지 하면 퇴고 요구나 무효등기, 말소 청구나 이런 거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분 변경,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제 뭐 매각이나 이런 거, 건축이나 이런 거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어, 이 공유에 대한 지분권 잡을 권리,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이 페이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과반수 지분권자, 지분이 2분의 1을 넘어가야 됩니다. 딱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죠. 근데 과라는 게 반수를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2분의 1이 넘어가야 과반수인 거죠. 이제 배타적 점유,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도 특정 부분을 스스로 향하거나 임대도 가능해요. 임대.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혼자 사용해서 그냥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그냥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고 소수 지분권자의 지분만큼은 돈으로 반환을 해야죠.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돈으로 반환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수 지분권자, 2분의 1이 안 되는 사람은 인도 청구, 다른 사람이 공유를 업무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한테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방해 제거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 불가. 요건 이제 뭐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를 놔가지고 임차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인도해라 할 수는 없고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나 돈으로 손해배상 청구는만 할 수 있습니다. 소지분권자는. 그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사람한테는 퇴거 월세 청구를 못 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사람한테 나가라 마라 이거를 처분권을 소수 지분권자가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그 뭐지? 같이 뭐 공동으로 뭘 일을 한다거나 같이 뭘 산다거나 할 때 이 지분율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유도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뭐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분할의 자유.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내 분할 금지 약정은 가능하고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고 협의 분할이 우선이고 하지만 전원이 참여 당연하겠죠. 협의 분할을 하려면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고 협의가 안 되면은 법원에 청구해서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이제 안 되면 이제 경매에 팔아서 경매로 넘겨서 팔아 가지고 돈으로 대금을 분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매지 보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해 가지고 이 경매로 나오는 거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재판상 분할되면 이렇게 경매로 대금 분할이 되는 거고, 분할은 소구표가 없기 때문에 음. 공동 상속재산 분할만 상속 개시 시로 소급을 해야 되고, 분할은 어쨌든 소급표는 없다. 그 분할된 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유, 합유, 총유 요 비교. 요게 이제 많이들 저만 헷갈리나요? 아무튼 저는 이게 너무 헷갈려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 공유부터 보면 공유는 일단 개인세액이 엄청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총유는 이제 집단, 다 그냥 다 뭉쳐서 해야 돼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합유는 이제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더라고요. 동업. 그래서 이제 성립 근거는 공동소유, 공유는. 그다음에 합유는 조합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조합체, 동업이니까. 그다음에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교회. 이 교회로 예를 들면 편하더라고요. 총유는 교회로. 그래서 지분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는. 그다음에 합의부터는 이제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분권 이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지분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없죠, 총유는. 그다음에 분할 청구. 공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대신 분할 청구를 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합유.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분할 청구. 합의부터는 금지예요. 그다음에 총유는 완전 금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 지분이 없는데 무슨 분할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보존 행위. 각자 단독. 예, 각자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또 나왔었죠. 뭔가 불법으로 이 공유물을 점유를 했다거나 했을 때 퇴거 청구 이런 거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합유도 이거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동업인데 딴 누가 불법으로 뭘 와서 내 거를 했을 때, 예, 나 혼자 각자 단독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퇴거 요청을 한다거나 할 수 있죠. 근데 총유는 사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 요게 이제 가끔 나오는 거죠. 사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총유는. 왜냐면 집단성이 강하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집단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원 총회는 결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유 암기 코드, 요게 전단 금지, 이렇게 이제, 요건 그냥 제가 억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필요하시면 쓰시고,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원칙적 금지, 각자 단독 가능. 그래서 전단 금지. 그래서 이제 기출지문 보시면 공유는 일단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 변경 못 하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과반수로. 그래서 이 과반수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나왔었죠. 그다음에 지분권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수 없이 사망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공유는 각자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협의 분할의 원칙이고 안 되면 법원에 가서 현물 분할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이제 경매가 되는 거죠. 어, 뭐 거기서도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다 판 다음에 그 돈을 나눠 갖는 걸로 되는 거고,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업이죠, 동업. 동업인데 동업자 동의도 없이 막 지분을 처분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동업자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의물에 대한 지분 처분도. 공유는 이게 이제 공유랑 다른 거죠. 공유는 동의 없어도 그냥 내 맘대로 내 거니까 그거는 뭐 등기도 각각 돼 있으니까 내 것만 팔면 되는데, 합유는 저는 동의 없으면은 지분 처분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유하고 다른 부분이고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부분이고, 합의물에 대한 원인무효 소유권 등기 말소, 이거는 그 합의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공유하고 똑같은 거죠. 불법으로 된 거는 각자 단독으로 말소 요청할 수 있고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의자 중 1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은 어 상속인이,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좀 헷갈리는데 왠지 그냥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기속이 된다. 그래서 절대 상속 나오면, 공유 합의 이때 이제 상속 나오면은 이 잘 봐야 된다. 합의는 상속인이 합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기속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유물도 마찬가지로 공유물 지분, 그 지분자 지분 비율대로 나눠지는 거지 뭐 국가에 귀속된다 이런 거 나오면은 틀린 문장이죠. 그다음에 합의물의 분할 청구는 합의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합의 관계가 뭔가 끝나야 분할 청구도 하는 거지. 아까 요 위에서도 저 전원분이 합의 분할, 어디 있죠? 여기, 지분 처분을 못 하는 것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지분 처분이 되고, 분할 청구도 합의 관계가 일단 끝나야 분할 청구를 하는 거지. 그 동업이잖아요, 동업. 그럼 동업이 끝나야 분할 청구를 하는 거지. 동업 중에 막 나누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다음 총유 나왔네요. 교회. 요거는 이제 보존행위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단독 보존행위 불가. 요게 이제 시험지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거 공유 합의하고 좀 다른 거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지위를 취득 상실됨으로써 취득 권리 의무도 같이 취득 상실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일하시면 되고, 비법인 사단, 종중이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총유물 처분을 위한 총회 결의는 임원 선임되지 않은 거랑, 아까 총유는 결의 총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원 총회 결의. 그러니까 이건 총회 결의를 거쳤으니까 유효한 거지, 뭐 임원이 선임되고 안 되고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저도 좀 처음 보는 지문인데, 일단은 요 뒤가 중요하죠. 총유물 처분을 위한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죠. 이거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되고, 과반수 지분 공유자 다른 사람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예, 관리 행위로서 유효. 임대도 줄 수 있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입니다. 그다음에 소수 지분권자는 자기가 건방지게 배타적으로 침해, 그러면 다른 소수권자는 그렇다고 자기도 과반수가 아니면 인도 청구는 못하고 방해 배제만 할 수 있다. 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방해 배제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1인이 지분을 포기하면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1인이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럼 포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이 포기는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 등기 저기 뭐지 등비등본 보면 아파트 같은 것도 뭐 가족끼리 혹은 뭐 와이프랑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둘이 공동담보 둘이 다 나오잖아요. 자기 지분이 5대5 이렇게. 근데 그 지분을 포기하고 그러면 한 사람밖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를 다시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 그냥 놔두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는 이게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다른 공유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한테 임대를 했어요. 공유물 전체를 과반수 지분권자 전체를 임대했어요.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죠. 임차인이 무슨 잘못이에요? 임차인은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그냥 임차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적법한 점유자니까 임차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에게 내 몫을 달라고 그래.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내 몫, 너 여기 임차료 받고 있잖아. 임대료 받으니까 내 몫만큼 내놔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말이 맞죠. 그래야. 예, 그다음에 공유물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 행위이므로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한다. 신축하는 게 뭐 관리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막 신축하는 거를 그냥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느낌에 저는 그래서 처분 변경에 가까운 행위로 보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반수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신축 나오면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자, 기출문제 옳은 거 그냥 쭉 보겠습니다. 밑에 설명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다 대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를 안 해도 되죠. 이건 안 해도 되고 형성권 판결이니까. 그다음에 과반수 지분권자 배타적 되잖아요. 임대도 줄 수 있고. 이것도 틀렸고. 3번. 1인 공유 1인 자신 지분 포기했어요. 이거 또 나왔네요. 국가에 왜 기속이 돼요? 난데없이. 아니고. 소수 지분권자 배타적 점유에서 그러면 다른 소수권자는 인도 청구 못 한다 그랬잖아요. 뭐 못하고. 3자 불법 점유. 요것만 1인은 단독으로 전부 반환을 청구해서 이건 이제 저 보존행위잖아요. 예. 자기 잡으면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거.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보존, 뭔가 불법으로 누가 뭘 점유를 하거나 이러고 나오면은 각자 다 가능하다. 공유는. 예, 이렇게 합의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 틀린 거. 합의자 각자가 보존 행위를 아까 나왔잖아요.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전원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 처분을 동업자끼리 동의도 없이 막 지분 처분 못할 것 같지 않나요? 예, 못합니다. 예. 못하고 그다음에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은 상속인의 인이 합의자지. 이거 아까 나왔죠. 상속 나오면 유심히 봐야 된다고. 합의는 합의자 그 지분으로 합의자한테 넘어가는 거지. 그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대신 사망 대신 여기 나온 지분을 돈으로 계산해서 청구만 가능하고 가장 많이 바뀌어 출제된답니다. 사망 당시 지분을 돈으로 계산해서 청구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조합원 자격을 사망 상속인이 그냥 승계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인은 합의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합의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처분 변경이니까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전원 동의 있어야지. 여기 나온 동업재산이므로 당연히 전원 동의해야 되고 전에는 또 분할할 수가 없고 종료가 되면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종료도 되기 전에 막 분할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동업이니까. 네. 그다음 총유 나왔네요. 각자가 단독으로 못하죠. 각자가 단독 못합니다. 총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뭉쳐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뭔가 총의 결의가 있고 뭐 총이 나오면 일단 총의 결의 예, 총이 그런 뜻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총원 뭐 이런 뜻 있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 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유재산의 소송은 사단 명의로 사단 명의로 이거 왜 단체로 하는 거니까 사단 명의로 제기할 수 있겠죠. 2번 볼까요? 소송자가 될 수 있답니다. 될 수 있고 관리 처분은 총의 결의, 총원, 총회
이게 일단 총이 나오면 일단은 총회 뭔가 이런 단체로 해야 된다. 3번이 옳은 질문이고 대표자에게 왜 귀속이 됩니까? 교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목사님이 맘대로 막 총유 재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지분 비율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하냐? 어, 사용 수익할 수 총유물을 사용 수익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 사원은 지분 비율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죠. 지분 계엄이 아니 없는데 교회님은 누구나 예배당 가용 하는 거지. 뭐 그럼 지분이 없으면 교회도 못 들어가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 비율에 따라 뭐 사용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 총유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